이 자다가도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고 별거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고 화가 났다가 금방 또 우울해지고 지금 혹시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나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내 성격이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급격한 호르몬 변화에 몸이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오늘은 이 시기 왜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지 신체적 변화가 오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임신 초기는 겉으로는 배에 변화가 전혀 없지만 엄마 몸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격렬한 호르몬 변화와 새 생명을 맞을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임신 일주 꿈에도 몰랐던 이런 극초기 증상부터 주차별로 내 몸이 보내는 솔직한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임신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극초기라고 부르는데요.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시기다 보니 몸으로 체감되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1주차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엄밀히는 아직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2주차에 배란과 수정이 일어나고 3주차가 돼서야 비로소 착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예민하신 분들은 착상통이라고 해서 아랫배가 콕콕 찌르는 듯한 미세한 통증을 느끼거나 소량의 핑크빛 또는 갈색 혈이 비치는 착상혈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생리적 증후군이나 그냥 스쳐가는 통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죠. 그리고 4주차가 되면 생리 예정일이 지나면서 몸의 호르몬 수치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다량 분비되면서 기초 체온이 평소보다 높게 유지되는데요. 이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는 것 같아서 감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호르몬이 폭풍이 부는 시기 4주차까지 극초기를 지나 5주차가 되면 예비 엄마의 몸은 그야말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가집이 자궁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초음파로 아가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격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마 몸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혹독한 신체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속이 울렁거리거나 양치질 하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기도 하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맛있게 먹었던 김치찌개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지고 밥 먹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수도 있어요. 이 5주차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입덧과 극심한 피로감이에요. 육모성 상선 자극 호르몬이 체내에서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의 구토 충출을 자극하는데요. 이 때문에 소화가 전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속이 더부룩하며 심하면 하루 종일 배를 탄 것 같은 멀미 증상이 계속되기도 해요. 단순히 속만 울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 뇌나 다른 신체 부위로 가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자도 졸린 무기력증과 극심한 피로감이 함께 옵니다. 낮에 23시간을 잔다고 해도 밤에 또 잠이 쏟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시기죠. 또 자궁이 서서히 커지면서 바로 앞에 있는 방광을 누르기 시작해요. 평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빈뇨 증상이 나타나는데 밤에 자다가도 이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일이 흔합니다. 잠을 깊이 못 자니 피로가 쌓이는 건 당연한 결과죠. 6주차가 되면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가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듣는 시기예요.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면 큰 감동을 받지만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 현실적인 신체 증상이 다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독 냄새에 예민해져서 남편 스킨 냄새나 평소 좋아하던 화장품 향이 갑자기 싫어질 수도 있고요. 6주차의 핵심은 후각의 초민감화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코가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아주 미세한 냄새까지 잡아내고요. 이게 곧바로 구역질로 이어지곤 하죠. 이 시기엔 유방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자, 임신 7, 8주차는 입덧이 정점을 향해 가는 시기예요. 이때는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서 오히려 체중이 줄어드는 산모님들도 계세요. 내가 이렇게 못 먹고 토하는데 뱃속 아기가 굶어서 잘못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 시기 태아는 아주 작고 엄마 몸에 이미 축적돼 있던 영양분과 자궁 내 영양 주머니인 난황을 통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입덧 초기에 일시적인 체중 감소나 영양 부족이 아기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억지로 드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나마 넘어가는 음식인 상큼한 과일이나
빵이나 뭐 크래커, 찬 음식 같은 거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엄마나 아가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좋아요. 그리고 8주차가 되면 감정 기복이 절정에 달해서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사소한 일에 화가 났다가 막 또 금방 우울해지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급격한 호르몬 변화 등이 몸에 대응하느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지금 내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고 배려를 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임신 5에서 8주차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예요. 입덧으로 자주 토하다 보면 탈수 증상이 올 수가 있으니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아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기초 체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살짝 시원하게 해주시면 입덧 완화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많은 산모님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임신 주차별 증상은 그냥 통계적인 평균치일 뿐이고요. 모든 사람의 몸에 똑같이 나타나진 않아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호르몬에 반응하는 민감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책에 나온 증상들과 내 몸의 신호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9주차부터 임신 초기 마지막인 12주차까지 안정기로 가는 길에 내 몸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말씀드릴게요. 임신 9에서 10주차든 임신 초기 호르몬 수치가 혈액 내에서 가장 높이 치솟는 시기로 임산부들에게는 이 시기가 입덧의 진짜 정점이 되곤 하죠. 겉으로는 배가 전혀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장기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심한 변비나 가스, 팽만감까지 함께 올 수 있어요. 임신 전에 입던 속옷이 꽉 끼거나 답답하게 느껴지고 유방도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피부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얼굴이나 가슴 쪽에 갑자기 여드름이 올라온다거나 반대로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해져서 가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이것도 몸이 새 생명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11주차가 되면 태아는 이제 배아 단계를 벗어나 완전히 태안 모습으로 갖추게 됩니다. 사람 형태를 띠고 뱃속에서 꼬물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기가 빠르게 자라는 만큼 엄마의 신체도 본격적인 대비를 시작하는데요. 11주차부터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엄마의 골반 인대와 관절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문제는 이 호르몬이 골반뿐만 아니라 온몸 관절에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평소 약했던 손목, 발목, 허리 이런 뼈마디가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 마지막 관문인 12주차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그동안 엄마를 힘들게 했던 태반 형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고 태반이 완성이 돼서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드는데요. 가장 반가운 신호는 그렇게 울렁거리던 속이 조금씩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15주나 16주까지 입덧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12주차쯤 되면 입덧이 줄어들어요. 두통이나 빈뇨 증상도 일시적으로 좋아지고요. 9에서 12주차는 신체적인 변화보다는 이 산모님들의 심리적인 케어가 가장 필요한 때예요. 몸의 변화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주변의 배려를 받기가 어렵고 나 스스로도 뱃속에 아기가 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서 막연한 불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기 위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증상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두 번째,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다리를 꼬거나 짝다리를 짚는 등 이런 건 골반 통증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몸이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만사 다 제쳐두고 누워서 쉬는 게 뱃속 아가랑 산모님을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오늘 임신 극초기인 1주차부터 안정기로 접어드는 12주차까지 예비 엄마의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와 주차별 증상들을 자세하게 짚어봤어요. 내용이 많다 보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만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의 속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증상과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기준을 갖는 것. 세 번째는 엄마의 완벽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졸음이 쏟아질 땐 단 10분이라도 낮잠을 자고 입덧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도 난황이 아기를 지켜주고 있으니 죄책감은 내려놓으세요. 엄마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가
임신 초기를 건강하게 지나는 최고의 관리법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에 조금은 편해지셨을까요? 이 시기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내 상태를 주변에 솔직하게 말하고 배려를 구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몸이 피곤하면 푹 쉬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도 예비맘님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